네,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우리가 디지털 통신에서 나오는 베이스밴드 모듈레이션과 디모듈레이션 그 단계에서 이제 자세하게 신호와 노이즈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노이즈가 끼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디텍션을 하냐, 디텍션 룰, ML 룰에 대해서 좀 봤었고요. 계속해서 신호와 우리가 노이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신호와 노이즈가 어떤 함수 형태로 주어지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수학적으로 어떤 도구를 가지고 분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서 하나가 결과적으로는 이 벡터 채널 모델입니다. 우리가 배우게 될 오늘 배우는 벡터 모델로 우리가 벡터 형태로 우리가 신호를 우리가 어떤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나 그런 시그널들을 결과적으로는 벡터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벡터로 표현해서 벡터 형태의 노테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모델링을 하고 해석을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진통통신에서 그걸 배우는 단계가 오늘 요 시간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노미 시스템에서 우리가 벡터 채널 모델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통신에서 벡터 채널 모델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N차원의 벡터 스페이스를 고려합니다. 벡터 채널 모델을 하는데 N차원의 벡터 스페이스를 고려한다. 벡터 스페이스라고 한다는 건 우리가 어떤 직교좌표계에 있는 점으로 생각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2차원이면 우리가 2차원 직교좌표계에서 어떤 한 점, X, Y로 우리가 표현되는 그런 점이었죠. 그래서 그 XY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베이시스 펑션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이시스 펑션을 우리는 X축, Y축이라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베이시스 펑션이라고 하고요. 그 베이시스 펑션을 조금 어려운 문자지만 그리스 문자로 푸사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푸사이 JT라고 하고요. N차원이 있으니까 총 푸사이 1, 푸사이 2, 푸사이 3, 4, 5, 3차원 이상 우리가 공간에서 생각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아무튼 N차원의 이런 베이시스 펑션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교좌표계를 생각해보면 X, Y 이게 정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좌표축을 표현하기 위한 베이시스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좌표축 X축과 Y축이 직교할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죠. 아니면 틀어졌을 수도 있죠. 이 평면을 표현하는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베이시스들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시스 펑션이 어떤 N차원의 벡터 스페이스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 두 가지 요소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해야 됩니다. 각각의 베이시스들이 이 각각의 베이시스, N개의 베이시스들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죠. 웨이티드 썸을 해주는 거죠. C1에서 Cn까지 서로 다른 어떤 웨이트를 줘서 곱해서 다 더했을 때 이건 스칼라고요. 요거는 함수인데 함수를 우리가 벡터에다가 놓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함수들을 다 더해줬을 때 0이 나와야 돼요. 언제 0이 나와야 되냐면 C1이나 Cn이 0이 아닐 때는 0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만. 필요충분 조건이죠. C1에서 Cn이 모두 n일 경우에만 얘가 0이 나와야지 우리가 그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고 합니다. 즉 각각의 함수들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거죠.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함수 모양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각각 있잖아요. 푸사이 1에서부터 푸사이 NT가 각각 있을 때 우리가 푸사이 1T 이런 모양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니면 푸사이 2T를 그 다음 푸사이 2T를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죠. 푸사이 2T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푸사이 2T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죠? 두 개를 갖다가 더해서 항상 0에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두 개를 더해서 웨이트를 줘요. 이 C1, C2는 Cn은 얘는 함수가 아니잖아요. 함수가 아니니까 어떤 상수죠. 상수값을 곱해서 두 개를 더해서 항상 0이 나오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얘의 0, 얘의 0 곱해서 더하는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이런 두 개의 펑션은 2차원의 벡터 스페이스를 만드는 두 개의 베이시스 펑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만약에 푸사이 1이 이렇게 생겼는데 푸사이 2가 이렇게 생겼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반대로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하면 두 개의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웨이트 적절히 주면 없어져서 0이 되잖아요. 이 각각의 값이 0이 아닐 때도 그럴 때는 서로 인디펜던트 하지 않은 거죠. 푸사이 1이 이렇게 생겼는데 검정색으로
푸사이 2가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하면 서로 인디펜던트 하지 않죠. 왜냐면 상수배만 하면 0이 나와버리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함수의 개념에서 우리가 베이시스 펑션을 만족하기 위해선 첫 번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이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뭐죠? 우리가 전체 벡터 스페이스를 스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직교좌표계라고 하면 요 찍히는 점들을 이 벡터 어떤 두 개의 벡터로 표현이 되면 그러면 그걸 스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웨이티드 서머리 줬을 때. 그래서 어떤 펑션이 벡터 스페이스 어떤 스페이스에서의 펑션이 리니어 컨비네이션, 베이시스 펑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 벡터 스페이스를 그 펑션 스페이스를 우리가 스팬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어떤 직교좌표계나 아니면 어떤 좌표계에서 한 점을 두 개의 벡터로 표현하거나 하면 2차원 평면들을 스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푸사이 1t와 푸사이 2t를 생각했을 때 어떤 함수 시그널 두 개를 그냥 더한 시그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더한 시그널이면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0이 되고 요 시그널을 우리가 요 두 개의 시그널로 표현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요 두 개의 시그널로 표현한 스페이스에서의 그 한 점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런 점들이 많이 모인 거, 그런 함수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걸 스페이스라고 하고 그 스페이스를 스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펑션이 실제로 두 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의해서 구현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얘를 어떤 펑션을 표현할 수 있냐면 이 각각의 펑션 베이시스를 벡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벡터로 표현해서 이런 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걸 푸사이 1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대문자로 썼는데 그냥 저는 소문자로 쓰겠습니다. 편하게 쓰기 위해서 푸사이 1, 푸사이 2, t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푸사이 1t, 푸사이 2t가 직교해야 된다는 정의는 없죠. 베이시스 펑션은 직각으로 존재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 푸사이 1t, 푸사이 2t가 있고 이렇게 주어지면 이 값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값을 스팬할 수 있다는 거죠. 스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값이 주어지는 이 값이 결과적으로는 C1, C2가 되겠죠. C1, C2가 되겠죠. C2가 되겠죠. 이 값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벡터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C1, 푸사이 1, T 플러스 C2, 푸사이 2T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벡터 스페이스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벡터 채널 모델로 얘를 이제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한 지점의 xt, 이걸 새로운 xt라고 하면 xt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xt라는 어떤 새로운 함수가 두 개의 베이시스 펑션으로 표현되는 거죠. 두 개의 베이시스 펑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형태로 표현이 되느냐 하면 그게 되고, 그리고 두 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는 그 베이시스 펑션들이 어떻죠? 두 개를 웨이티드 썸 했을 때 C1, C2가 0이 아니면 절대 0인 벡터가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푸사이 1이 이렇게 돼 있고요. 푸사이 2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정반대로. 그러면 C1, C2가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만 돼도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1, 플러스 1만 돼도 어떻게 되죠? 0이 되겠죠. 플러스 1, 플러스 1만 돼도 0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바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소고널리티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요. 방금 전에 봤던 거는 우리가 어떤 스팬을 할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스팬할 때 직교일 필요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직교일 필요는 없는데 직교면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죠. 직교면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소고널리티 펑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시스가 두 개를 곱해서 적분하는 거. 이걸 우리가 벡터에서는 이너 프로덕트라고, 함수에서의 이너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내적이라고 하죠. 벡터에서의 내적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벡터에서의 내적, 즉 함수에서의 내적을 해줬더니 그 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J하고 K가 같을 때만 어떤 값이 나오고요. 델타 JK는 뭐냐면 델타 JK는 우리가 얘기하는 크로네커 델타라고 해서 J하고 K가 같으면 1이고요. 다르면 항상 0이 나오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J하고 K가 같으면 KJ가 나올 거고요. 다르면 어떻게 돼요? 다르면은 그러면 0이 된다는 거죠. J하고 K가 다르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요 푸사이 1t, 푸사이 2t가 1하고 2가 다르면 푸사이 1, 푸사이 1 곱해가지고 적분을 해주면 그 함수는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KJ라는 에너지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두 개를 곱해서 적분해주면 0이 된다는 거죠. 서로 코릴레이션이 전혀 없다는 거죠. 직교한다는 거죠. 그렇죠? 직각일 경우에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내적해주면 요 벡터와 요 벡터의 내적은 뭐예요? 0이 되는 거죠. 직각일 때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가 0이 나오죠. 그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함수에서의 내적도 동일한 개념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두 개의 함수가 직각인 경우만 우리가 오소거널리티 요 함수를 만족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그 중에서도 그럼 에너지는 뭐가 돼요? 요 함수의 에너지는 어떤 푸사이 1, 푸사이 2 그렇죠? 그 푸사이 j 값에 따라서 그거의 제곱을 해준 거에 전체 0에서부터 t까지만 시그널을 가지는 거니까 0에서부터 t까지만 우리가 시그널을 가진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심벌 피리어드가 t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여기서의 심벌 피리어드는 t라고 가정하는 거죠. 0에서부터 t까지 뭐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0에서부터 t까지 우리가 전체 얘는 순간 전력이라고 그랬죠. 인스탄테니어스 파워의 적분한 값, 에너지가 결과적으로 KJ가 될 거고요. 여기서 KJ가 되겠죠. 동일하니까. J가 K랑 동일할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로네커 델타가 1이 돼서 KJ가 나오죠. 이렇게 될 때 결과적으로 에너지는 KJ가 되는 거고요. 그 에너지를 우리가 1로 놓으면 이걸 오소고날하다고 하면 얘는 노멀라이즈드 돼 있죠. 파워 자체도 노멀라이제이션 돼 있죠. 그래서 X축 좌표, Y축 좌표처럼 노멀라이제이션 돼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오소노멀하다고 정의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오소고날, 오소노멀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 베이시스 펑션이 직교하면 그걸 우리가 오소고날하다고 하고요. 베이시스 펑션이 꼭 그 에너지가 1일 필요는 없어요. 그럴 때는 오소고날하다고 1인 경우에는 특별하게 우리가 오소노멀한 그런 베이시스들을 가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3차원 그래프를 생각해 볼까요? 푸사이 1t, 푸사이 2t 공간 좌표계에서 각각의 함수의 베이시스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어떤 이 세 개의 베이시스 펑션이 만드는 어떤 함수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이런 벡터 펑션 xt를 이제 요 세 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xt를 요 각각의 값에 대응되는 값들 요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주어지겠죠. 이렇게 주어지겠죠. 이렇게 주어지겠죠. 이렇게 주어지는 이 함수값들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여기 A1이 있고요. 여기 A2가 있고요. 이 지점이 뭐예요? 이 지점이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여기가 A3가 되겠죠. 그래서 XT는 뭐가 되는 거죠? A1 푸사이 1t 플러스 푸사이 1t 플러스 A2t 2 푸사이 A2의 푸사이 2t 푸사이 2t 플러스 A3의 푸사이 3t의 즉 베이시스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어떤 함수가 표현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에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XT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되는 거죠? XT는 그냥 함수가 아니라 뭘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XT를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결과적으로 XT나 우리가 베이시스가 뭐다라는 걸 알면 XT하고 요 A1, A2, A3를 모아놓은 요 세 개의 지점을 교차하는 요 점, 벡터. 이게 벡터죠. 하나의 벡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어떤 X 벡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X 벡터를 우리가 굵게 쓸 거고요. 굵은 볼드체로 책이나 문헌이나 교과서에서 쓰고 제가 볼드체로 쓰기가 어려우니까 밑줄을 긋을 거예요. 밑줄을 긋다는 거는 벡터이거나 아니면 랜덤 베리어블이거나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X라는 벡터로 우리가 어떤 함수를 갖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델링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 위에서 오소고널한 시그널 스페이스 푸사이 1, 푸사이 2, 푸사이 3를 놓고 오소노멀한 시그널 스페이스를 가정하면 장점이 뭐예요?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쉽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A1, A2, A3 요 세 개의 지점에 뭐죠? 세 개의 지점에 거리, 여기서부터 원점에서부터 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A1의 제곱, A2의 제곱, A3의 제곱에 스퀘어 루트 해주면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바로 나오죠.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이렇게 벡터 스페이스에서 하면 그게 뭐가 되죠? 결과적으로 요 시그널에 XT 시그널에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파워가 된다는 거죠. 보내지는 이 XT 시그널의 파워를 요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곱을 해야 되지만 거리의 제곱. 이해되셨나요? 그런 개념에서 요 벡터 스페이스 모델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이 함수는 앞에서 봤듯이 결과적으로 이런 놈들이었잖아요. 시간 t에 대해서 주어지는 이런 함수들이었는데 그 놈들을 우리가 베이시스를 잘 놓는 거에 의해서 새로운 펑션들을 우리가 그 베이시스로 weighted sum, linear combination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이 함수를 쓸 필요 없이 뭘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벡터 형태로 쓰는 것에 의해서 전체적인 신호나 통신에 쓰는 신호들을 편리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는 XT라는 아날로그 시그널을 보내지만 이 XT를 우리가 저렇게 아날로그 펑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심벌 형태로. 그렇죠? 하나하나의 심벌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벡터 채널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가 벡터 노테이션으로 훨씬 더 디지털 통신을 편리하게 쉽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듈레이티드 웨이폼이란 건 결국에 뭐냐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아날로그 시그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AJ가 저 좌표축에서의 그 좌표점이었죠. 푸사이 JT는 뭐였어요? 푸사이 JT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베이시스 펑션이었죠. 오소노멀 하면 더 좋겠죠. 아주 편리하겠죠. 그죠? 파워가 바로 나오니까 1로. 그래서 A1, A2, A3 지점을 가지고 그 좌표점을 가지고 그거에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보내고자 하는 시그널 ST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디지털 시그널에서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시그널에서 먼저 AJ의 값들을 먼저 만들어내죠. 심벌 값으로 벡터의 어떤 값으로 벡터를 먼저 만들어내고 그 벡터에다가 아날로그 시그널 베이시스를 곱해서 실제로 날아가는 웨이브 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신호를 쉽게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가 어떤 0101 비트가 있으면 01 순서대로 01 0 0 1 1 이런 시그널들이 쭉 있죠. 이런 시그널들이 있으면 이런 시그널들을 우리가 벡터 모듈레이션을 만들어주죠. 벡터 모듈레이션을 해줍니다. 벡터 모듈레이션을 해주고요. 모듈레이션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A1, AJ 이런 조합들이 나오는 거예요. 각각의 쭉 어떤 값들이 쭉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값들은 AJ의 조합들 A1에서부터 AN까지 N 차원의 그런 값들이 쭉 나오겠죠. A1에서 AN까지 주어지는 N 차원의 요 하나의 심벌이죠. 하나의 심벌로 주어지는 S 벡터가 주어집니다. S 벡터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쭉 나오겠죠. 그 나온 걸 또 어떻게 줘요? 우리가 모듈레이션을 또 해주면 그 시그널이 뭐가 되는 거죠? 나온 시그널이 결과적으로는 ST가 된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보내는 웨이브폼 형태로 보내는 ST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벡터 심벌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벡터 심벌 하나가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이런 시그널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런 벡터 심벌 형태로 우리가 이제는 디지털 통신에선 더 이상 이게 아날로그 시그널을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 단계까지만 우리가 사용해서 이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수학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에러도 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통신이 됐을 때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신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시그널들이 보내졌을 때 거꾸로 요 S 벡터를 구하는 게 뭐겠어요? 그게 디모듈레이션이 됩니다. 요게 모듈레이션이고요. 요 단계를 우리가 모듈레이션이라고 하고 요걸 우리가 벡터 매핑이라고 하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듈레이션이라는 말보다 매핑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핑을 해주고요. 매핑을 해주면 여기 이런 시그널들이 결과적으로 날아가는 게 뭐예요? 4컴 아니면 16컴 이런 시그널들이 결과적으로 날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의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값들을. 디모듈레이션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주는 거야? 디모듈레이션은 거꾸로 우리가 받은 시그널 ST에 보내진 시그널을 우리가 받겠죠? 그 시그널에서부터 다시 요 각각의 벡터 엘리먼트들을 뽑아내는 거죠. 그 과정들을 우리가 디모듈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어떤 ST라는 시그널이 있을 때 거기서 AJ를 끄집어내는 거죠. 최종적으로 AJ를 끄집어내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ST 안에 있는 J번째 엘리먼트를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굉장히 쉽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를 해주면 돼요. 역시 ST에다가 푸사이 J를 곱해서 여기 T가 빠졌습니다. 여기 T가 빠진 게 못하고요. 이 사이에 T가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푸사이 JT, DT 이너 프로덕트를 해줬죠. 이너 프로덕트라는 게 뭐였죠? 이너 프로덕트라는 게 내적입니다. 내적이 어떤 의미죠? 이 지점에서 푸사이 1T의 내적을 해주는 거예요. XT하고 푸사이 1T하고 이렇게 돼 있죠. 방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XT는 이렇게 돼 있고요. XT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기 푸사이 1T고 이게 XT입니다. 그럼 여기서 A1은 뭐예요? 여기서 요 지점에서 나오는 직각으로 떨어져서 요 지점의 값이죠. 요 지점의 값을 어떻게 구해주죠? 내적을 통해서 구해주죠. 내적을 통해서 구해주는 그 단계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요 A1을 구하는 그런 과정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개를 내적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ST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죠? 이렇게 정의했죠. 모듈레이티드 웨이브폼으로 각각 우리가 베이시스에다가 각각의 웨이트를 엘리먼트를 곱해가지고 그래서 다 더해준 거죠. 요게 뭐냐면 요 부분이 ST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시하죠. 이 부분이 ST죠. 이 부분이 ST죠. ST를 이렇게 바꾼 거죠. 이 ST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렇죠? ST를 여기다 대입을 한 거죠. 이 값을 그대로 대입을 했더니 요 J 대신에 I로 넣은 거죠. 여기가 J가 있으니까. 그렇죠? 서메이션의 노테이션을 우리가 I로 했습니다. I로 했고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한 다음에 어떻게 주죠? 적분을 또 해준 거죠. 요 그대로 썼죠. 근데 이제 서메이션하고 인테그레이션은 둘 다 더하기 연산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더하기 연산이 밖으로 나가고요. 시간 t하고 상관없는 상수 a, i는 밖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안에 푸사이 it는 남아 있어야 됩니다. 시간 t가 있으니까. 두 개를 적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둘 다 우리가 오소고나라고 가정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kj가 나오게 되겠죠. 두 개가 다를 때만, 아니, 같을 때만 kj가 나오니까 그 값이 요 앞에 값은 똑같고 요 부분이 어떻게 나와요? 요 부분이 결과적으로 요 뒤에 부분이 이렇게 주어지겠네요. ki의 델타 ij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i하고 j가 같을 때만 k라는 값으로 주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j 값은 i 값은 항상 뭐가 돼야 되죠? j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aj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너 프로덕트 해준 걸 푸사이 jt의 파워인 kj로 에너지인 kj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aj는 이런 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수식의 결과를 우리가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주면 즉 aj는 이렇게 표현되고요. 각각의 n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 aj 구하는 과정이 결과적으로 앞에서 봤던 이 값 구하는 거죠. a1 값 구하려면 xt하고 푸사이 1t하고 이너 프로덕트 해주면 내적해주면 되는 것이죠. 우리 함수의 내적은 두 개 곱해서 인테그레이션 해주면 되는 거고요. 푸사이 1t의 에너지가 1이다. kj가 1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kj가 1이면 오소노멀하다고 하고요. 그때는 이 kj가 1이니까 더 나눠줄 필요도 없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kj가 만약에 1이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우리가 st에 대해서 st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디모듈레이션을 해주느냐. 먼저 베이시스 펑션들을 다 곱해주고요. 각각 브랜치마다 푸사이 nt를 다 곱해주고요. 그 곱한 다음에 어떻게 해줘요? 인테그레이션 해주면 됩니다. 0에서부터 라지 t까지 우리가 주어지는 값을 인테그레이션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인테그레이션 오퍼레이션을 취해주면 그거의 아웃풋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A1에 KJ가 곱한 값인데 우리가 KJ를 다 1이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는 KI를 우리가 1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주어지겠죠. KI를 1이라고 항상 가정하면 즉 베이시스 펑션이 오소노말하다라고 지금 가정하고 있는 거죠. 오소고나라는 건 당연히 가정을 했었던 거고요. 그렇게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디모듈레이션 펑션 자체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디모듈레이션 오퍼레이션을 이런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는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이 모듈레이션과 디모듈레이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로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중요한 내용들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서 S라는 시그널을 A1에서부터 여기 이것도 AI가 아니라 오타인데요. A1입니다. A1에서부터 AN까지 주어지는 각각의 벡터 스페이스로 주어지는 S 요거는 볼드체로 쓰였으니까 우리가 벡터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벡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노트에서 제가 쓸 때는 볼드체를 쓰기가 어려우니까 밑줄을 그려서 벡터하고 스칼라하고 함수하고 구분을 할 겁니다. 함수는 항상 이 t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두 개를 그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러면 st가 완전히 요 s 벡터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를 했죠. 앞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이 xt나 st나 똑같은 얘기죠. 요 xt가 결과적으로는 요 a1, a2, a3 요 값하고 동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계산을 하든지 동일하다는 거예요. 즉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푸사이 1t 그리고 푸사이 2t로 하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st라는 시그널은 뭐하고 동일하다는 거죠? 얘는 여기서 주어지는 a1 여기서 주어지는 좌표 a2의 값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점의 벡터 스페이스 좌표 a1, a2 요 두 개의 값이 st랑 정확하게 대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벡터 채널 모델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벡터 채널 모델에서는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거는 웨이브폼 형태가 아니었죠. 베이시스는 어떤 형태든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이시스는 어떤 형태든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이시스는 오소노말하고 그 다음에 오소고나라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에너지가 중요한 거죠. 그때 에너지가 뭐냐? ST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뭐냐? 웨이브폼 모양이 중요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아날로그 시그널 형태의 웨이브폼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소노멀하게만 하면 우리가 그걸 벡터 스페이스로 바꿔서 그거의 에너지만 갖고 푸사이 1이 갖고 있는 에너지죠? 푸사이 2가 갖고 있는 에너지죠? 그것만 가지고 어떤 신호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푸사이 1t, 푸사이 2t가 어떤 모양인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푸사이 1t, 푸사이 2t를 이용해서 시간 영역에서 st로 사용했을 때 에너지하고 이렇게 벡터 형태로 표현했을 때 에너지하고 같아야겠죠? 그걸 우리가 파서블 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 어떤 시간 영역에서의 시그널의 에너지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인스턴테니어스 파워는 제곱한 거라고 그랬고요. 그놈을 우리가 그 심벌 주기로 적분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 ST는 어떻게 주어진다 그랬죠? ST라는 거는 앞에서 모듈레이션을 해준 거를 이렇게 표현됐었어요. 그죠? 요거의 제곱에 이렇게 표현되니까 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얘 곱하기 또 다른 거 똑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는 순서가 바뀌니까 J, K 둘 다를 해서 섞었어요. 섞어놨고요. 여기서 이제 시그마하고 인테그레이션하고 순서를 바꿀 수가 있죠. 시간 T에 대한 적분이니까 T에 상관없는 건 다 앞으로 나갔습니다. 다 나갔고요. 그럼 남는 거 뭐죠? 요 부분이에요. 요 줄친 요 부분인데 요 줄친 부분이 뭐라고 그랬죠? 예, 오소고널하기 때문에 에너지는 KJ이고 J하고 K가 같을 때만 1이고 나머지는 0이라고 그랬습니다. 요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K 값은 항상 뭐가 나오게 돼요? K 값은 항상 J 값은 항상 K 값은 항상 J하고 똑같아져야 되고요. 그렇죠. 그때만 1이 되고 그래서 K가 J니까 AJ의 제곱 그때만 KJ 값이 나오게 되겠죠. 최종적으로. 즉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이거는 KJ가 1이라고 하면 오소노멀하다고 가정하면 벡터 스페이스의 제곱의 서메이션이죠. 요 값의 제곱의 서메이션은 제곱의 합을 해준 거는 결과적으로 뭐야? 요 시그널의 에너지랑 똑같다는 얘기야. 요거의 즉 유클리디언 디스턴스의 요 결과는 뭐예요? KJ가 1일 때는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얘 제곱의 스퀘어 루트가 그 더한 거의 스퀘어 루트잖아요. 그거의 제곱이니까 스퀘어 루트 빠진 거. 즉 유클리디언 디스턴스의 제곱을 해준 것이 결국에 뭐다? 그게 에너지라는 거죠. 웨이브폼 에너지랑 똑같다는 거죠. ST의 에너지는 요 유클리디언 디스턴스의 제곱해준 거랑 결과적으로는 동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게 뭐예요? 요거에 스퀘어 해준 게 뭐예요? 제곱해준 게 결과적으로 요 결과랑 동일하다는 거죠. KJ가 1이면 동일하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에서의 에너지 구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시그널 스페이스에서의 에너지 구하는 거 다 똑같다. 동일한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제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3.1의 예제가 나오는데요. 빠르게 예제를 한번 볼 텐데 우리가 3.1의 예제에서 시그널들이 있습니다. 시그널들이 주어져 있는데요. 시간 t에 대해서 S1t가 있고요. S1t가 1에서부터 시작해서 3까지 떨어지는 이런 시그널이 있어요. 여기가 1이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인 이런 시그널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2분의 t라고 하죠. 여기가 2분의 t고요. 2분의 t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2분의 t가 여기 있어요. 2분의 t고 여기까지가 t라고 합시다. 이런 시그널의 S1t고요. S2t는 뭐냐? S2t는 유사한데 S2t는 2분의 t까지만 주어지는 시그널이에요. 2분의 t까지만 2의 값을 가지는 시그널입니다. 2의 값을 가지고 주어지는 이런 시그널을 우리가 S2t라고 합시다. S3t는 이렇게 주어진다고 합시다. S3t는 여기 1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까지 주어지는 이런 시그널을 마이너스 3, 여기 1, 여기 2분의 t고요. 여기 t고요. t 이렇게 주어지는 시그널을 우리가 S3t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인디펜던트하고 전체 요 벡터 시그널들을 다 스팬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두 개의 우리가 2차원의 베이시스 펑션을 우리가 찾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이렇게 정의할 겁니다. 베이시스 펑션을 우리가 좀 다른 색깔로 표현해 볼까요? 베이시스 펑션은 파란색으로 표현할게요. 표현을 파란색으로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표시하겠습니다. 우리가 베이시스 펑션은 푸사이1은 이렇게 1에서부터 시작해서 1로 끝나는 놈으로 할 거예요. 마이너스 1, 1이고 여기 t고 여기 2분의 t죠. 당연히 가운데는. 그리고 다시 우리가 푸사이2t는 푸사이2t의 경우에는 얘는 우리가 1이 쭉 가는 시그널이라고 합시다. 이게 라지 t고 1이 쭉 가는 이런 시그널을 우리가 푸사이2t라고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푸사이1t와 푸사이2t의 인디펜던트한 조합으로 얘의 특징은 뭐가 돼야 되죠? 얘가 베이시스 펑션이 되려면 첫 번째 뭐가 돼야 되죠? 첫 번째 인디펜던트 해야 됩니다. 인디펜던트 해야 되고요. 얘가 베이시스 펑션이 되려면 서로 인디펜던트한지 한번 보세요. 얘에다가 어떤 0이 아닌 값을 상수값을 곱해서 두 개를 웨이티드 썸을 했을 때 0이 되나 보십시오. 안 되죠? 앞에서 봤었죠? 요 얘를 봤었죠? 인디펜던트 합니다.
그런 걸 인디펜던트 하다고 하고요. 만약에 푸사이 2t가 요 모양이 아니라 거꾸로 된 요런 모양이다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인디펜던트 하지 않은 베이시스 두 개를 얻게 되는 거죠. 베이시스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때는. 첫 번째 인디펜던트 하니까 베이시스의 가능성이 있네요. 두 번째 또 뭐를 봐야 된다 그랬죠? 얘네 두 개를 갖다 웨이티드 썸에서 S1, S2, S3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스팬을 해야 돼요. 이건 스팬 하는지 한번 보죠, 이제. 스팬을 해야 됩니다. 얘네 두 개를 웨이티드 썸에서 우리가 원하는 벡터 스페이스들을, 펑션 스페이스를 다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 더 있으면 더 좋은 게 뭐예요? 오소놈을 하면 좋죠.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내적해가 푸사이 1t, 푸사이 1t 두 개를 갖다가 내적 곱해가지고 적분해주면 1이 되나 봅시다. 곱해서 적분하면 1이 되죠. 1이 되니까 t까지 했을 때 그 값에 대해서 t 값이 1이면 그러면 우리가 오소노멀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두 개가 오소고널합니다. 적어도 오소고널해요. 오소고널해요. 오소노멀하진 않지만 t가 1일 때만 오소노멀하고 오소고널합니다. 오소고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C1, C2를 곱해서 푸사이 1t, 푸사이 2t를 했을 때 S1t, S2t가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죠. 그걸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S1t에 들어있는 그 값들, S1t 안에 들어가 있는 푸사이 1, 푸사이 2t의 요소들을 다 끄집어내고요. 2에 들어있는 거, 3에 들어있는 거 다 끄집어내면 요 두 개로 우리가 스팬을 할 수가 있는 거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 문제를 이제 물어보는 게 C번 문제였고요. 그래서 C번 문제에 요걸 우리가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여기서 우리가 0에서부터 t까지 S1t를 우리가 푸사이 1t에다가 내적한 결과는 뭐가 될까요? S1t하고 푸사이 1t하고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얘가 1이니까 1 곱하면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어지고요. 여기 주어지는 값이 3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3이 주어져서 그 두 개 더해주면 전체적으로 면적이 얼마가 되죠? 두 개 곱해주면 이쪽은 마이너스 1, 이쪽은 3 이렇게 돼서 곱해주죠. 마이너스 1하고 여기 마이너스 3하고 곱해지니까 3 이렇게 주어집니다. 3에다가 이만큼이고 여기 이만큼입니다. 그거 전체 적분하면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되는데 2분의 t니까 전체적으로 t가 나오겠죠. 맞나요? 맞습니까? 이렇게 t가 주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S1t랑 푸사이 2t랑 곱해본 걸 한번 해봅시다. 0에서부터 t까지 이번에는 우리가 S1t랑 푸사이 2t랑 곱하는 걸 한번 해봅시다. S1t랑 푸사이 2t랑 곱한 다음에 적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내적이죠. S1t랑 얘랑 곱한 다음에 적분을 해주면 곱하면 그냥 요 모양 그대로 나오죠. 적분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 그렇죠? 마이너스 1에 2분의 t 곱한 거, 여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3에 t 곱한 거 이렇게 주어질 거고요. 그래서 S1t하고 푸사이 2t하고 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2t가 될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S2에 대해서 우리가 또 봅시다. S2에 대해서 보면 0에서부터 t까지 우리가 S2를 푸사이 2t랑 곱해서 내적을 해주면 뭐가 나오느냐. 이 결과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요 전체 2분의 t까지만 2의 값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요 두 개 곱해주면 요 모양 그대로 나오겠죠. 여기는 요 밑에 값이 다 0이니까 요 모양 그대로 나오고 두 개 적분해주면 2분의 t 곱하기 2 해주니까 뭐가 나와요? 네, t가 나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t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우리가 그 다음 푸사이 2t와 푸사이 미안합니다. S1t를 우리가 먼저 해줬죠. S1t를 지금 해준 게 S2t가 아니라 여기 지금 타이포고요. 잘못 썼습니다. 1t고요. 1t를 했을 때 얘랑 얘를 곱해줬을 때 똑같고요. 2t를 해도 역시 똑같아요. 그죠? 2t를 해도 미안합니다. S2t랑 얘랑 곱했을 때 결과가 똑같고요. 얘랑 얘를 곱해서 적분했을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S2t의 결과도 동일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t가 나오고요. 이번에 S3t랑 푸사이 1t랑 곱한 다음에 적분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1이고 마이너스 곱해서 3이 되죠. 1이 2분의 t하고 여기 2분의 t 곱하기 3t 이렇게 되죠. 그래서 2분의 4t 돼서 2t가 나오겠죠. 0에서부터 t까지 S3t에 대해서 푸사이 1t를 우리가 적분해주면 2t의 값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0에서부터 t까지 S3t를 역시 우리 동일하게 푸사이 3t dt 해준 결과값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여기 주어지면 여기서 마이너스 3에 대해서 1이 주어지고요. 마이너스 3t가 주어지고 이쪽에 1t가 주어지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마이너스 t가 주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분의 1씩 나눠줘야 되니까 2분의 t니까 마이너스 t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얘가 의미하는 건 뭐죠? S1에 대해서 푸사이 1t, 푸사이 2t 했을 때 나오는 A1, A2가 뭐라는 거예요? t하고 마이너스 t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t를 우리가 1이라고 놓고 우리가 각각의 베이시스 펑션을 그 값을 갖다가 놓게 되면 1이라고 놓게 되면 이너 프로덕트 프로젝션하고 똑같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S1t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요거 나온 걸 갖다 우리가 전체 요 각각의 에너지는 뭐였어요? 푸사이 1t, Ki, K12의 결국에 J는 뭐였죠? K12의 J는 즉 K1이나 K2는 뭐였어요? 에너지죠. 요거 자체를 갖다 적분했을 때 그 값은 T였잖아요. 그 적분한 걸 갖다 T로 나눠주면 A1, A2가 나온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걸 T로 나눠주니까 결과적으로 S1T라는 거는 우리가 베이시스 펑션의 웨이티드 썸으로 나타냈어요. T로 나눠주면 1이고요. T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T니까 마이너스 2의 푸사이 2T. S2는요? S2는 여기서 푸사이 1T 플러스의 푸사이 2T. S3T는 2 푸사이 1T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푸사이 2T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최종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이해되셨나요? 결과적으로 여기서의 벡터 스페이스 S 벡터는 뭐가 되는 거죠? 얘는 1,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S1 벡터, S2 벡터는 우리가 1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1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S3 벡터도 역시 2,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의 벡터 스페이스들에서 주어지는 이 베이시스 펑션을 웨이티드 썸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펑션들을 다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의미가 결국에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 각각의 함수 S1, S2, S3라는 이렇게 함수, 아날로그 함수 모양의 이런 함수를 이제는 이렇게 벡터 형태로 표현을 해도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얘랑 동일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표현을 이렇게 복잡하게 그림을 그려서 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숫자로 표현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통신 관점에서. 이해되셨나요?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의 배운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다룰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정리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가 3번의 수업을 통해서 리니어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시그널 앤 시스템, 시그널하고 노이즈, 시그널과 노이즈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 그 중에서도 특히 벡터 채널 모델에 대해서 심도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있을 경우에 가우시언으로 끼게 되고 그랬을 때 디텍션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옵티멀하냐, ML 디텍션이 중요하다라는 거하고 벡터 채널 모델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해가 안 되시면 계속 돌려보셔야 됩니다. 계속 돌려봐도 이해 안 되면 관련된 내용들을 반드시 찾고 여러분들 시너비 시스템, 디지털 통신들 다시 공부하면서 쫓아오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고맙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